확실히 한국은 중국과 다르긴 다르구나. 여기 한국과 중국의 차이점을 크게 체감한 소녀가 있습니다. 이 소녀는 어떤 면에서 큰 차이를 느꼈던 걸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호주 외곽의 한 중학교에서 세계사를 가르치고 있는 올리비아입니다. 세계사를 가르치다 보니 자연스럽게 여러 나라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관심이 깊어졌죠. 물론 학생들에게 다양한 관점을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수업을 준비하며 늘 새로운 사실들을 배우고 그 과정에서 느끼는 즐거움은 교사로서 큰 보람이었죠. 그런 평범한 어느 날 수업을 마치고 교무실에서 동료들과 잡담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주제는 그날 달랐지만 특별한 것 없이 시시콜콜한 얘기를 주고받는 시간들이었죠. 그런데 그날은 한 동료가 유튜브에서 중국의 발전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봤다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중국의 IT 산업, 경제 발전 등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생각보다 중국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중국은 워낙 땅덩이가 넓다 보니 경제 성장 속도도 어마어마하다고 하더군요. 동료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도 자연스럽게 중국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저희는 곧 방학을 맞이할 예정이었고 동료들과 함께 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유럽이나 다른 지역을 가보자는 의견이 많았지만 저는 평소 아시아 쪽에 더 관심이 많았기에 문득 이번엔 유럽 대신 중국으로 가보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는데 그 말을 듣고 모두의 눈빛이 달라지는 겁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진지해지면서 모두가 저를 쳐다봤어요. 그 순간 중국 여행이 실제로 계획되기 시작했죠. 여행 준비를 하면서 제 마음은 점점 더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여행 가이드북을 뒤적이고 중국어로 간단한 인사말을 연습하는 저의 모습은 마치 소풍을 기다리는 초등학생 같았어요. 매일 밤마다 정말 우리가 중국에 가게 될까? 과연 중국은 어떤 모습일까? 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방학이 되었고 드디어 우리는 중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저는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듯한 기분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비행 중에도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죠. 머릿속엔 중국의 모습이 끊임없이 떠올랐고 상하이에 도착했을 때의 그 순간을 상상하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기내에서 곧 도착합니다. 라는 방송이 나오자마자 심장이 더욱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상하이의 야경은 정말 숨이 멎을 정도로 아름다웠어요. 반짝이는 불빛들이 마치 은하수처럼 펼쳐져 있었고 그 광경을 보자마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중국에 도착한 거예요. 상하이 푸둥 국제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 마치 우주선에 들어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공항 내부는 하늘을 찌를 듯한 높은 천장과 벽면을 가득 채운 유리와 철로 인해 미래 도시를 방문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게 바로 세계 2위 경제대국의 위용인가라는 생각에 입을 다물 수 없었죠. 하지만 그 웅장한 감동도 잠시, 공항 내부는 정말 시끄러웠습니다.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몰려다니며 큰 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정신이 없었어요. 게다가 입국 심사대로 가는 줄이 어찌나 긴지 서서히 불안감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는 모두가 질서정연했지만 공항에서는 마치 모두가 제멋대로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줄을 서는 것도 엉망이고 사람들은 서로 앞으로 가려고 밀치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입국 절차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했습니다. 서류를 작성하고 지문을 찍고 사진을 찍고 입국 심사를 받기까지 1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호주에서도 외국인 입국 절차가 꽤 까다로운 편이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비행 내내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는데 점점 피로감이 밀려오고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빨리 호텔에 가서 쉬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죠. 입국 심사를 마치고 겨우 공항 밖으로 나섰지만 이번엔 택시를 잡는 일이 전쟁이었습니다. 택시 기사들이 서로 손님을 차지하려고 고함을 지르며 달려들었어요. 저희는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호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죠. 택시를 타는 것조차 이렇게 어렵다니. 여행의 시작이 이렇게 험난할 줄은 몰랐습니다. 택시를 잡는 것부터 쉽지 않았어요. 새치기는 기본이고 승차를 거부하는 택시도 많았거든요. 어떤 택시는 저희를 보더니 외국인임을 확인하고는 그냥 지나쳤고 몇 미터 앞에서 중국인 승객을 태우고 가버리더군요. 어이가 없었죠. 한참을 실랑이한 끝에 겨우 택시를 잡아 타고 시내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상하이의 풍경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는 마천루들이 압도적이었고 마치 미래 도시로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이게 바로 TV에서 보던 그 중국이구나 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어요. 하지만 감탄도 잠시, 도심에서 조금만 벗어나자 풍경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공사 중인 건물들, 허름한 주택가가 눈에 들어오며 화려한 도심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죠. 순간 약간 당황스러웠어요. 기대가 너무 컸던 걸까요? 물론 초고층 빌딩과 화려한 조명이 있는 곳도 있었지만 그와 대비되는 모습에 약간의 이질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인지 상하이라는 도시가 조금 낯설게 다가오기도 했어요. 다음날 아침 호텔 밖으로 나가자 상하이의 공기가 제 얼굴을 스치며 묘한 느낌을 주었어요. 스모그 때문인지 공기가 뿌옇고 숨쉬기가 조금 힘들었죠. 대기 오염이 심하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생각보다 더 심각했어요. 그래도 아침을 먹기 위해 우리는 거리로 나섰습니다. 거리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오토바이와 자전거들이 쉴 새 없이 오갔어요.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조차 모험처럼 느껴졌습니다. 차들이 빨간불에도 멈추지 않고 달리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저 사람들은 빨간불인데도 그냥 길을 건너고 차들도 신경 쓰지 않고 달리더군요. 여긴 교통법규가 없는 건가? 일행들과 눈을 크게 뜨고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우리나라와 너무 다른 모습에 적잖이 당황했죠. 또 다른 충격은 거리의 모습이었어요. 바닥에 침을 뱉는 사람들이 많았고 식당에서는 큰 소리로 떠들며 식사하는 사람들도 보였어요. 문화 차이라고 이해하려고 했지만 솔직히 조금 불편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택시를 타려고 했는데 이번엔 택시 기사들이 서로 우리를 태우겠다고 아우성을 치기 시작했어요. 이리 와. 내가 싸게 해줄게. 아니야. 내가 더 빨리 모셔다 드릴 수 있어. 마치 경매장에 온 것 같았어요. 기사들끼리의 치열한 경쟁을 보며 혼란스러웠죠. 결국 우리는 한 택시를 타고 유명한 관광지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상하이의 모습은 더욱 대조적이었어요. 한쪽에는 고층 빌딩들이 즐비했고 다른 쪽에는 낡고 허름한 건물들이 늘어서 있었죠. 마치 두 개의 다른 도시가 동시에 펼쳐진 듯한 풍경이었어요. 와, 저 고층 빌딩들 정말 대단하다 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한편으론 왜 이렇게 대조적인지 혼란스럽기도 했습니다. TV에서 보던 화려한 모습만 기대했던 제가 부끄러워지기도 했죠. 관광지에 도착하자 또 다른 실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제대로 구경할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여기저기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고 사람들이 아무데나 침을 뱉는 모습을 보니 더욱 실망스러웠습니다. 이렇게 유명한 곳인데 왜 관리는 안 되는 걸까? 서로 눈치를 보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뭔가 모르게 죄책감이 들었지만 동시에 실망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우리는 현지 음식을 먹으러 갔어요. 음식은 맛있었지만 식당의 위생 상태가 좀 걱정이더군요. 테이블도 제대로 닦여있지 않았고 주방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은 뭔가 불안감을 자아냈습니다. 간단히 식사를 마치고 유명한 해변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 동안 기대감에 부풀었고 드디어 멋진 구경거리를 만나게 될까 하는 기대감이 가득했죠. 하지만 버스 안에서의 경험은 저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큰 소리로 음악을 듣는 사람들, 서로 떠드는 건 기본이었고 심지어 먹던 음료병을 바닥에 그대로 버리고 내리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장면을 보고 정말 충격을 받았죠. 그래도 해변에 도착하니 기분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모래사장과 푸른 바다는 그야말로 장관이었거든요. 그러나 해변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상한 냄새 나지 않아? 저 멀리 바다 쪽을 바라보니 사람들이 그곳에서 용변을 보고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죠. 아름다워 보였던 해변은 쓰레기로 뒤덮여 있었고 바닷물도 오염되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공공장소에서 아무렇지 않게 비위생적인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우리는 우리가 잘못 온 건가? 라고 서로에게 물었지만 가이드북에 나와 있던 그 해변이 맞았습니다. 그러나 기대와는 너무 달라 당황스러웠죠.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모습을 보니 안타까웠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우리는 모두 침묵에 빠졌습니다. 각자 깊은 생각에 잠긴 채 말없이 걸었죠. 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상하이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왜 이렇게 다를까? TV에서 본 중국과 실제 중국은 너무 달라. 제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제가 너무 서구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었나 싶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호텔 로비에 도착해 잠깐 모였을 때 서로의 얼굴을 보니 다들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어떻게 할까요? 내일 일정은 그대로 진행할까요? 아니면 다른 곳으로 바꿀까요?
결국 우리는 내일 하루만 더 상하이에 머물고 그 후의 일정은 다시 의논하기로 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을 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내가 너무 서구적인 기준으로 판단한 걸까? 아니면 정말 이게 중국의 현실일까? 학생들에게 이 경험을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다음날 아침 모두의 얼굴에 피로가 가득해 보였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대로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뭔가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돌아가긴 아쉽지 않아요? 라고 말하자 동료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어디로 갈까? 그때 한 동료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한국은 어떨까요?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우리도 한국에 대해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 순간 저도 한국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깨끗한 거리, 발달된 기술 등 TV에서 봤던 모습들이 생각났죠. 그러나 솔직히 말해 중국에서의 경험 때문에 기대를 많이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급히 비행기 표를 예매하고 짐을 꾸린 후 우리는 상하이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과연 한국은 어떨까? 중국처럼 실망하지는 않겠지.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하는 순간 제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불안감이었을까요? 아니면 단순히 지친 마음이었을까요?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장으로 향하는 동안 저도 모르게 주변을 유심히 살펴보게 되었어요. 와, 여기 진짜 깨끗하다. 저도 모르게 감탄이 나왔죠. 동료들 역시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인천공항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마치 미래에서 온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모든 것이 반짝반짝 빛나고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거든요. 중국에서 봤던 어수선한 공항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입국 심사대로 가는 동안에도 저는 또 한 번 놀랐어요.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 있었거든요. 새치기 하는 사람도 없고 모두가 차분히 자기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질서구나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죠. 중국에서의 경험과 너무나 달랐기에 자연스럽게 감탄이 나왔습니다. 입국 심사 역시 신속하고 친절했습니다. 심사관은 아주 친절하게 맞아주었고 절차는 순식간에 끝났어요. 서류 작성도 없었고 지문을 찍고 사진을 찍는 것도 정말 금방이었어요. 동료가 깜짝 놀라서 벌써 끝난 거야? 라고 물었을 정도였죠. 중국에서 1시간 넘게 기다렸던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속도였습니다. 짐을 찾고 나오는 길에 화장실에 들렀는데 그곳 또한 너무 깨끗했어요. 마치 고급 호텔의 화장실처럼 반짝였죠. 이게 공항 화장실이라고? 동료들과 눈을 크게 뜨고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공항을 나와 버스를 타러 갔는데 버스 정류장에서도 사람들은 차분히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새치기 하는 사람도 없고 모두가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버스에 탔을 때 기사님께서 친절하게 인사를 건네셨는데 제가 도와드릴게요 라고 말하며 미소를 지어주셨죠. 그 따뜻한 친절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시내로 향하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깨끗한 거리, 잘 정돈된 건물들이 눈에 들어왔죠. 중국에서 봤던 어수선한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물론 쓰레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중국에 비하면 정말 깨끗한 편이었죠. 호텔에 도착해 체크인을 할 때 직원분께서 유창한 영어로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런데 체크인은 전부 키오스크로 진행되더군요. 솔직히 좀 놀랐습니다. 중국에서는 직원이 직접 체크인을 해줬는데 한국은 이렇게 최첨단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인상적이었어요. 방에 들어가자마자 저는 침대에 벌러덩 누워버렸습니다. 피로가 한순간에 풀리는 듯 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확실히 한국은 중국과 다르긴 다르구나. 중국에서 쌓였던 스트레스가 다 풀리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잠시 휴식을 취하고 나서 우리는 저녁을 먹기 위해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많은 가게들과 복잡한 골목길 때문에 우리는 길을 헤매고 있었죠. 지도를 들여다보며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하고 있을 때 한 아저씨가 다가오셨어요. 어디 가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분이 영어로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우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분이 친절하게 우리를 직접 식당까지 안내해 주신 거예요. 여기가 제가 추천하는 식당입니다. 한국 음식 맛있게 드세요. 그 아저씨의 친절에 우리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험은 정말 처음이었거든요. 식당에서 맛본 한국 음식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깔끔하면서도 깊은 맛에 모두가 감탄사를 연발했죠. 이렇게 맛있는 음식은 처음이야. 동료들도 동의하며 위생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식사를 즐겼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모두 기분이 한껏 좋아져 있었어요.
중국에서 느꼈던 실망감은 어느새 사라졌고 한국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찼죠. 다음 날 우리는 일찍 일어나 서울 근교의 갯벌로 향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큰 기대가 없었어요. 갯벌이 뭐 특별한 게 있을까? 그냥 진흙덩어리 아니야? 라는 생각이었죠. 버스를 타고 가면서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시골 풍경은 인상적이었습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들판과 아기자기한 마을들은 중국의 어수선한 시골 풍경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갯벌에 도착했을 때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게 정말 갯벌이야? 저도 모르게 탄성이 나왔죠. 눈앞의 갯벌은 마치 거대한 은빛 융단 같았고 햇빛에 반짝이는 물웅덩이와 그 사이를 가로지르는 아름다운 물길들이 보였어요. 현지 가이드분이 갯벌의 생태계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곳은 다양한 해양 생물들의 보금자리예요. 조개, 게, 물고기 등 수많은 생물들이 여기에서 살아가죠. 그 설명을 듣고 나니 갯벌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그냥 진흙덩어리가 아니라 생명이 숨 쉬는 소중한 공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우리는 조개를 캐는 체험을 했습니다. 맨발로 진흙 속에 발을 담그는 순간 차갑고 미끌미끌한 느낌에 처음에는 좀 당황했지만 곧 익숙해졌죠. 뭔가 잡혔어. 제가 소리를 지르자 동료들이 모여들었어요. 제 손에는 작은 조개가 들려 있었죠. 와, 정말 귀여워. 그 작은 생명체를 보고 왠지 모를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가이드분은 우리에게 조개를 캐는 올바른 방법도 가르쳐 주셨어요. 너무 작은 조개는 다시 갯벌에 돌려보내주세요. 그래야 생태계가 유지됩니다. 그 말을 들으니 갯벌 보존의 중요성이 실감났습니다. 갯벌 체험을 하는 동안 저는 계속해서 중국에서의 경험과 비교하게 됐습니다. 중국의 해변은 쓰레기로 뒤덮여 있었고 물도 오염되어 있었는데 이곳은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었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근처 마을로 이동해 작은 식당에서 해물 요리를 맛보았습니다. 신선한 재료와 깔끔한 맛에 모두가 감탄했어요. 이 조개, 방금 우리가 캔 것 같아. 그러게, 이렇게 신선할 수가. 다들 웃으며 즐거워했죠. 식사를 마친 후 우리는 다시 갯벌로 돌아와 조석 현상에 대해 배웠습니다. 가이드분은 조석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고 그것이 갯벌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조석 현상 때문에 이곳은 하루에 2번 바다와 육지가 됩니다. 이런 특별한 환경 덕분에 다양한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 설명을 듣고 나니 갯벌이 얼마나 특별한 장소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자연의 신비로움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죠. 오후에는 갯벌 생물들을 관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현미경으로 갯벌 속 미생물들을 관찰하면서 저는 완전히 다른 세계를 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우리는 갯벌 위에서 일몰을 감상했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이 갯벌에 반사되는 모습은 그야말로 황홀했습니다. 눈앞의 광경이 마치 꿈속의 한 장면처럼 느껴졌죠. 갯벌에서의 하루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우리는 오늘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어. 갯벌이 이렇게 중요한 곳인 줄 몰랐어. 한 동료가 말하자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학생들에게도 이런 걸 보여주고 싶어. 다른 동료도 동의했죠. 저는 창밖으로 지나가는 한국의 시골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는지 새삼 깨달았죠. 갯벌은 그저 진흙뿐인 공간이 아니었어요. 생명이 숨쉬는 소중한 공간이었죠. 자연을 보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비로소 실감했어요. 숙소에 도착한 우리는 신나게 하루를 마무리했고 다음 날 아침 호텔에서 제공하는 조식을 먹으며 테이블에 둘러앉아 각자의 생각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한 동료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 중국에서 많이 실망했었어. TV에서 본 것과는 너무 달랐거든. 혼잡한 공항, 무질서한 거리, 오염된 해변.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만 지금 와서 보니 그것도 다 소중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 그의 말에 저도 동의했습니다. 그래도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이 더 특별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 우리는 한국에서의 추억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깨끗한 거리, 친절한 사람들, 맛있는 음식, 그리고 무엇보다 갯벌 체험. 한 동료가 말했어요. 갯벌 체험은 정말 특별했어. 우리 학교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면 어떨까? 그 제안에 모두가 눈을 반짝였죠.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야. 학생들에게도 좋은 경험이 될 거야. 우리는 그 자리에서 바로 학생들과 함께할 한국 수학여행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각자 메모장을 꺼내 아이디어를 적어내려갔죠.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먼저 서울 시내 투어를 하는 건 어때? 그리고 나서 갯벌 체험을 하면 좋겠어. 한국의 역사 유적지도 꼭 포함시켜야 할 것 같아. 아이디어가 쏟아져 나왔고 우리의 눈빛은 점점 더 반짝였습니다. 목소리에는 흥분이 가득했고 곧 호텔 로비에 모여 앉아 계획을 계속 다듬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노트북을 꺼내 일정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5일 정도면 충분할까? 좀 더 여유 있게 일주일로 하는 게 어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점심시간이 되었어요. 우리는 근처 한국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음식을 제대로 즐겨보자. 이제 곧 호주 음식만 먹어야 하잖아. 아쉽다. 식당에서 맛있는 비빔밥을 먹으며 우리는 수학여행 계획을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의 문화, 역사, 그리고 자연을 어떻게 하면 학생들에게 가장 잘 전달할 수 있을지 열심히 고민했죠. 학생들이 한국의 전통 의상을 입어보는 건 어때? 오, 그거 좋다. 사진 찍기에도 좋을 거야.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마지막으로 서울 시내를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거리를 걸으며 이번 여행에서의 모든 순간을 마음에 담으려고 노력했어요. 거리가 정말 깨끗했어요. 학생들에게 이걸 보여주면 참 좋겠어. 환경의식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죠. 저녁이 되어 공항으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을 때 우리 모두는 이미 다음 여행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면서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니 반짝이는 불빛들이 마치 우리에게 다시 오라고 손짓하는 것 같았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한국의 불빛들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보며 이번 여행이 제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학생들에게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고 싶다는 열정이 가슴 속에서 불타오르기 시작했어요. 선생님, 음료 드릴까요? 승무원의 목소리에 깜짝 놀라 정신을 차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음료를 받아들며 저는 미소 지었어요. 비록 이제 집으로 돌아가지만 제 마음은 이미 다음 여행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드디어 호주 땅을 밟는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집에 돌아왔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한국에 대한 그리움이 밀려왔죠. 공항을 나서며 서울의 깨끗한 거리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여기 거리가 왜 이렇게 지저분하지?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죠. 동료들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어요. 한국에 있다 오니까 우리 동네가 달리 보이네. 집에 도착해 짐을 풀면서도 한국 생각이 계속 났습니다. 갯벌에서 조개를 캐던 순간, 서울 거리를 걷던 기억, 그리고 맛있던 음식들까지 모든 게 생생하게 떠올랐죠. 다음 날 학교에 출근하자마자 동료 교사들이 몰려와 물었습니다. 올리비아, 여행은 어땠어? 재밌었어? 중국은 정말 대단했지. 질문 세례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좋았다고 할까? 잠시 고민하다가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중국은 좀 실망스러웠어요. 그 말에 모두가 궁금해하는 표정이었죠. 그래서 저는 즉흥적으로 우리의 여행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중국에서 겪었던 혼란스러운 경험부터 한국에서 느꼈던 놀라운 순간들까지. 동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와, 정말 대비되는 경험이었네. 한국이 그렇게 좋았다고? 나도 가보고 싶어졌어. 그들의 반응을 보며 이 이야기를 학생들에게도 들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수업 시간에 교실에 들어가니 학생들이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선생님, 여행은 어땠어요? 중국에서 판다 보셨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작은 불꽃이 일었어요. 이 아이들에게 진짜 세상을 보여주고 싶다는 열망이 깊이 자리 잡았죠. 얘들아,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줄 거야. 바로 제 여행 이야기지. 학생들의 눈이 반짝였어요. 저는 천천히 그리고 자세히 우리의 여행 경험을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에서 실망했던 순간들, 그리고 한국에서 감동받은 경험들까지. 선생님, 한국이 정말 그렇게 깨끗해요? 갯벌에서 조개도 직접 했다고요? 부러워요. 학생들의 반응을 보니 마음속에서 작은 아이디어가 싹트기 시작했어요. 얘들아, 우리도 한국에 가보면 어떨까? 교실이 순간 조용해지더니 이내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정말요? 저희도 갈 수 있어요? 와, 대박, 언제 가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이 아이들에게 직접 세상을 보여주기로요. 책으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직접 경험하고 느끼게 해주겠다고 말이에요. 그날 저녁, 저는 밤늦게까지 한국 수학여행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정보를 찾아보고 여행사에 문의도 해본 후 다음 날 저는 교장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교장 선생님, 학생들과 함께 한국으로 수학여행을 가면 어떨까요? 처음에는 의아해하시던 교장 선생님도
제 열정적인 설명을 들으시고는 기쁘게 동의해 주셨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올리비아 선생님, 학생들에게 정말 좋은 경험이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한국 수학여행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여행 계획을 세우고 한국에 대해 공부하며 여행을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하나의 큰 수업이 되었어요. 학생들의 열정적인 모습을 보면서 제 가슴 속에서도 뜨거운 무언가가 솟아오르는 걸 느꼈죠. 이것이 진정한 교육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학여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변화하는 모습은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공부하면서 자연스럽게 지식을 쌓아갔고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도 배워나갔습니다. 선생님, 한국의 역사가 이렇게 오래되고 깊은 줄 몰랐어요. 갯벌이 생태계에 이렇게 중요한 줄 이제 알았어요. 우리도 환경을 더 소중히 여겨야 할 것 같아요. 학생들의 이런 반응을 들을 때마다 제가 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수학여행 날짜가 다가올수록 학교 전체가 들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른 반 학생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다른 학년 학생들까지 우리도 한국에 가고 싶어요 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죠. 마침내 출발 전날 밤, 저는 잠들기 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일이면 학생들과 함께 한국으로 떠나겠구나. 이 아이들에게 어떤 경험이 될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설렘과 기대, 그리고 약간의 긴장감이 뒤섞인 채로 잠이 들었죠. 꿈속에서 저는 학생들과 함께 한국의 갯벌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눈빛이 호기심과 깨달음으로 반짝이는 모습을 보며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이번 여행을 통해 학생들에게 진정한 세계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리라 다짐했습니다. 책으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직접 보고 듣고 느끼며 세상을 이해하는 법을 가르쳐 줄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어요. 이 여행이 저에게도 그리고 학생들에게도 인생을 바꾸는 경험이 되리라 믿으며 설레는 마음으로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호주의 한 중학교에서 세계사를 가르치는 올리비아 선생님의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올리비아 선생님은 학생들과 함께 한국으로 수학여행을 계획하며 새로운 문화를 직접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죠. 중국에서의 실망스러운 경험을 통해 한국에서 느꼈던 감동과 깨달음이 더욱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올리비아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책으로만 배우는 것이 아닌 세상을 직접 보고 느끼는 진정한 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죠. 마무리하며 여러분도 일상 속에서 새로운 도전과 경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보시면 어떨까요? 세상은 넓고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은 끝이 없으니까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로 우리의 소중한 이야기가 더 많은 이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도 함께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